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한 정치 토크 종횡무진을 맡은 이진건입니다. 오늘은 서성교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권에서 볼 때는 이제 정당 통합 이 문제. 그게 왜냐하면 또 4.15 총선을 앞두고 그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 앞으로 4.15 총선의 구도는 어떻게 돼갈 거냐 이런 점, 이 4.15 총선과 또 야권의 이 통합 움직임 이런 것을 두루 오늘 섭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민주당 이제 소원 풀었죠. 공수처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다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대승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승은 아니지만은 지금 구도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덕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4월 15일 날 총선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포퓰리즘으로 또 대북 정책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계속 혼란스럽고 망치는 길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도 이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 평가론의 국민적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국정 운영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워지게 되고, 야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대선도 패배하고 또 지방선거도 패배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까지 패배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또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에 원하던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 또 원하던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부터 총선 체제에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근데 지역 이 의석을 아무리 확보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역 이제 의석만으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배분 몫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연동제 되는 데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이미 등록을 했잖아요, 당명을. 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적 입장에 봤을 때는 약간의 편법 또는 꼼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고육지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지역에서 약 한 30에서 35% 당선되고 나면 비례대표제를 한 석도 못 갖게 되기 때문에 따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지금 47석 중에서 30석이 제한 캡으로 걸려 있는데, 그렇죠. 예. 한 30석 전후로 비례대표를 받게 되면은 지역과 비례대표를 합치면 거의 과반수 전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 만들기가 좀 난처하죠. 예, 본인들이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게 되면 역으로 민주당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비례 민주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당 이런데 만약에 정의당하고 이 4+1의 명분에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래서 그냥 알았어, 30석은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나누어 드세요 이렇게 이제 던져줬을 경우에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안전 기반을 확보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사건건 거래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전국 주도 방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때서는 제3당이 상당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그 정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정치적 상황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제 의석수를 300석 기존 그대로 하고 지역구도 253석, 또 비례도 47석 그대로 두면서 30석 정도 연동형 지역구 연동해서 비례대표제로 뽑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 상황이면은 얼마나 국민들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법 개정 없이 기존에 있는 선거법대로 하는 게 정치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꾀를 내다 나중에 죽을 꾀 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는데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가지고 크게 얻을 거는 없을 거고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충성파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 만든 것만 해도 어디냐 거기다 의의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총선에 있어서는 뭐 손해를 좀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한국당은 어쨌건 현실적으로 자유우파 보수 정당의 이제 중심이 현재는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심적인 그런 정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이 자유우파가 다시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자, 이 참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대만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치적 대응이나 총선 준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과 통합 두 개의 큰 과제가 있는데요. 쇄신은 말로만 쇄신하겠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이 중도 보수 대통합의 아이디어를 지금 못 내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통합과 쇄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보수 뭐 새로운 보수당 그런 게 또 뭐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예. 명칭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자유한국당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수당 이름을 내걸고 정통으로 나섰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8명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1월 5일 날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당하는 그 화면 장면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좀 참신하게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면서 기존의 약간 보수와 차별하면서 좀 개혁적 보수 그런 이미지와 노선을 지향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과연 이 새로운 보수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서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국민적 선택을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중도 보수 또 자유우파들이 하나로 일단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하고 그 유승민 저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한국당하고 사이에서 뭐 어떤 구분이 생기냐면 뭐 새로운 보수, 뭐 과거 보수 이게 아니고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탄핵 주도 세력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돼 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또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조건만 맞으면 뭐 통합 그 여지는 늘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탄핵 주도파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버리면 이 앞으로 탄핵 이 문제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과연 이 서로 간의 통합이 가능할까요?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은 이제 벌써 과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발이 묶여서
미래로 가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제 뭐 그룹이나 진영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문제고 지금은 야권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세력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기본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뭉치면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나 또 자유파가 과거의 문제는 임시로라도 일단은 유보를 해놓고 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전략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 또 지금 우리 이제 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지 않습니까? 예. 예, 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치고 또 자유한국당도 치고 자신이야말로 뭐 가장 정의의 담지자 뭐 그런 자기 자리매김을 했던데 그 안철수 대표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쪽 예. 이쪽하고 옛날에 국민의당 쪽하고 그러니까 요즘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보았더니 한쪽은 비호남이고 또 한쪽은 호남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양측을 아우를 수 있느냐 아니면 만약에 서게 될 때는 호남파 쪽을 더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비호남파 이렇게 어차피 현실적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그걸 한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그걸 아우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 서게 될 것이냐 그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예, 안철수 대표는 뭐 사실 지난 대선까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적 뭐 지지나 호응을 상당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서울시장에 나와서 패배한 이후에 독일,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하고자 하는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를 해서 뭘로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정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규명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솔루션을 제시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정치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세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국민의당 일부 사람들 가지고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게 될지 아직은 본인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온다는데 과연 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요. 본인도 한국에 돌아가서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아직 열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만 질문할게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한 방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본인이 깊이 고민하고 또 견문을 넓히면서 한 방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솔루션이랄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무슨 안철수 대망론 이런 거는 전혀 아직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전 대표가 들어와서 정치를 다시 재개할 경우에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야권은 계속 뭐 통합을 내세우지만 분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을 뒤에서 봐 내가 지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우파 이 보수 유권자들 이번에는 정말 단합해서 단결해서 우리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다 이런 심정으로 구국의 심정으로 총선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번 4월 15일 총선거는 어떤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명운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선택해서 스스로 국가의 어떤 미래를 잘 결정지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18세까지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3을 비롯해서 18세 대학교 한 1학년들 한 50만 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편입되는데 이분들은 본인의 장기적인 미래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사력 있고 생각 깊은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지를 상당히 좀 좁혀주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뭐 이 총선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또 논의의 대상이 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